우리는 보통 그 타겟을 향해서 엄청 했는데 안 돼. 그럼 내 인생이 다 부정당한 것 같아. 내 주변 애들은 대부분 다 잘 돼. 나만 안 돼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되게 많이 뭘로 결정될 거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재학 중인 2학번 이재호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 순서대로 모든 일이 다 이어져야 되고 저는 제 삶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가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른 나이 때는 이걸 이뤄야 되고 군대는 이렇게 가서 여기서 시험을 준비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최근에 그 좀 플랜들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나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인생에서 확실함이 생겼다고 했는데 불확실함이 자꾸 더 더해지니까 더 불안해지고 걱정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 때문에 지금을 못 즐기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만 하는 게 조금 많이 고민이라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 좋고요. 너무 인생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뭐 MBTI를 저는 그렇게 막 신봉자는 아니지만 사람마다 그 기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더 좋은 방식의 운영 체계가 있다면 그걸 택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뭐냐? 자, 이제 목적과 목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목표는 타겟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생이 그 생각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번 학기 때는 뭐를. 이번 학기 때는 뭐, 연애는, 내가 공부할 때는 힘드니까 조금, 연애는 언제 하고 싶어요? 연애. 근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내년부터 저도 시험 준비를 하려던 게 있어서 그 시험을 붙고 하면 근데 아시다시피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또 누가 왔다는 얘긴데 지금? 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뭔가 앞으로도 오실 수도 있고 그분. 오실 수도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오실 수도 있다.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갖되 유연함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힘을 기르되 유연함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진짜 힘을 통제하는 힘인데 그 유연함은 어디에서 오냐면 사실은 지식을 근거한 감정과 의지라고 하거든요. 그게 인격의 3대 요소래요. 지식, 감정, 의지. 그러니까 인격에 도움이 되는 건 좋은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이 아닙니다. 삶의 이치입니다. 물론 학문도 삶의 이치지만 세상이 운영되는 구조, 사람도 우리가 운영되는 구조고 경영도 경영의 원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영의 원리가 있잖아요.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10년을 가려면 기술이 있으면 돼. 근데 100년을 가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 근데 뭔가 거기에 더 구체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자, 봐봐요. 그 원리의 되게 핵심이 내가 지식을 갖고 있고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서 유연함이 하나 더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저는 창문을 연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고층 전에 한 26층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낸 적이 있는데 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답답해. 왜 그럴까요? 26층은 창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쪽창밖에 없어. 그래서 그 쪽창을 열고 복도 쪽에 문을 열어야지 바람의 길이 나거든. 그러니까 의식 세계도 그와 똑같다. 그러니까 학생이 계획하고 뭘 하는 건 계속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쁘지 않다. 좋다. 뷰도 좋을 수 있고. 그렇지만 작은 창 하나를 열고 또 저쪽으로도 창 하나를 열자. 내 삶의 계획에. 그러면 거기에 바람의 길이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계획 세웠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살자. 그럼 이거 극단주의자. 계획하되 자기의 계획에 창을 하나 열자. 그 계획이 실패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 바람의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온 거는 우리가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유연하면 아마 지금 성과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과를 내는 데는 그렇게 유연함 없이 이렇게 한 거 오케이 굿. 근데 이제 층이 올라갈수록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된다고요. 점점 변수가 생겨버려. 무슨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저 내년부터 회계사 시험 준비하고. 그리고 회계사 시험 준비하러 딱 원서 접수하러 가는데 그 여자를 만나버린 거야. 원서 접수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 그거. 인생은 그런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의식에 준비를 하되 창문 하나를 열 만한 나이가 이제 우린 됐다. 그러면 뭐가 휙 나가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시원함이 올 거예요, 의식에. 그래서 그 균형감 잡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획하자. 그렇지만 10%, 20%는 창을 열자. 그리고 타겟, 목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건 타겟보다, 그러니까 목표보다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예요. 형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서울대랑 이거 하자고 할 때 학교 측에선 학생들이 많이 실천할 것 같으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을 화려한 데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는 좀 아날로그처럼 하고 싶다. 막 화려하게 막 하지 말고 약간 오늘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 헌금 안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 좀 막 이렇게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그 사진을 막 준 거예요. 저희 스태프분들이. 막 여기가 있고. 근데 나는 서울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하버드 그런 강의실을 생각한 거야. 막. 그 문이 쫙 이렇게 칠판이 열리고 근데 그런 데는 없더라고. 나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련되고 화려한 데는 있는데 그런 고딕한 게 없다면 차라리 좀 차라리 이런 가건물로 가자. 차라리 좀 없어 보이는 이건 빈티지는 아니고 약간 빈티 느낌의 이렇게 가자. 거기에서 그렇게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예요.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아날로그처럼 말하고 싶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가 없잖아요. 내가 육성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들리를 요 거리로 했으면 좋겠다. 인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적은 소프트웨어, 내가 생각하는 거, 나의 어떤 그 가치, 내가 바라는 어떤 그거 안에서는 선택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눈에 딱 보이는 건 타겟이거든. 그래서 그 타겟을 향해서 엄청 했는데 안 돼. 그럼 내 인생이 다 부정당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서울대 왔어. 내 주변 애들은 대부분 다 잘 돼. 나만 안 돼가지고 막 신림동에서 막 술 먹고 막 비둘기 밥 주고 막 이러고 먹으라 비둘기야. 아니 그렇게 뭐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은 뭐든 할 수 있는 관문을 이미 통과했어. 진짜 제 말 믿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야. 그러니까 머리 말고 의식. 올림픽 선수들하고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올림픽에서 마지막에 파이널에 가잖아요. 그러면 메달 색깔은 그날의 컨디션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되게 많이 뭘로 결정될 거냐면 당일의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의, 그러니까 멘탈의 관리.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 얘기를 전 세계에서 내가 한 거야 진짜. 이거 외국 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지금.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라서 지금 아무도 몰라.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 정신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근육 저축하라는 것처럼 멘탈을 저축해야죠. 근데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땐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해야 돼. 그러면 어려울 때 하나 생각 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에도 관심 갖고 자기 멘탈에도 관심 갖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살다가 어려운 날 딱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그때 우리가 나눈 얘기가 딱 들리게 돼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막 추운 겨울날 로타리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안 아파. 너무 창피하니까 안 아파. 그리고 벌떡 일어나 버려. 집이 저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말하는 게 들려. 피난다! 이 소리가 들려. 피난다! 그때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돼.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이거 엄청 중요한 이론인데 소개할게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래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아인슈타인 얘기가 정확해요. 시간은 매우 개인적인데 어떤 사람에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1초에 사진을 뇌가 몇 장 안 찍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연사 차차차차차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영화 매트릭스 총알 날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죠? 그게 시간의 개념을 보여준 건데 그래서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죠. 그리고 상처를 잘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이 비웃은 게 다 보여. 그리고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걸 계속 묵상하게 돼. 뇌가 이렇게 한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뇌는 거기서 100%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가. 안 좋은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뇌는 그거를 기억하고 확대해서 저장해요. 그거는 뇌의 구조의 진화에서 나타난 일인데 왜 그러냐? 너무 힘든 거는 기억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게 하기 위한 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힘든 날은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뇌에서 오류가 벌어져요. 제가 해녀 체험해봤는데 해녀는 몇 군이 있어요. 15m 전후를 내려가면 상군, 10m 전후를 가면 중군, 5m 전후를 가면 하군. 저는 1m에서 3m를 가는데 똥군이라고 그래요. 그냥 전복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고동 같은 거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m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진짜 재미난 인생의 원리인데 해녀들이 끼는 수경이 있잖아요. 유리예요. 근데 얘는 유리니까 이렇게 보면 원래 요만한 게 1.5배에서 1.7배로 보여요. 전복이 1kg가 넘어가면 시가예요. 그냥 약재로 해서 너무 비싸요. 해녀들이 막 이걸 숨을 따잖아요. 우리가 시험 막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막 땄어. 숨 참고 공부해서 우린 서울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노련한 해녀들은 올라가면서 밑으로 한 번 더 봐요. 그때 나왔을까 봐. 근데 꼭 그때 나와. 전복이 큰 애들은 바위틈에 붙어 있지 않아요. 바위틈에는 약한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살 때문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근데 큰 애들은 빨판이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때 딱 보이면 올라가야 돼. 숨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 그럼 다시 숨을 참고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뇌에 산소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뇌에 산소를 차단을 해요. 뇌가 스스로. 그러면 그때 옆에서 툭 쳐주면 돼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면 이 사람 살아. 근데 의식이 너무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저거 따야 되겠다. 그러면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블랙아웃이 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해녀의 기본 생리는 쉐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섹터에 있으면 같은 물건을 같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 아는 대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혼자 가버렸어.
바다는 같이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생도 혼자 가면 안 돼. 얕은 바다는 혼자 가도 되는데 깊은 바다로 가고 싶거나 오프로드로 가고 싶으면 옆에 한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게 종교이든 친구이든 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허함인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쳐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쳐주는 게 뭐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을수록, 나 혼자 인생 살수록 그냥 블랙아웃이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숨이 참고 들어가고 뇌가 이거 기억해야지. 근데 이거 너무 힘드네. 그럼 뇌는 판단을 해요. 스스로 판단하는 애니까.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사람은 죽으려고 자살하지 않아요. 쉬고 싶으니까, 다른 말로 살고 싶으니까 죽음을 택하는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식상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힘들 때 꺼내서 보려고 반지 안에 음각으로 글 써라고 했다. 이자로 시작하는 말.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너무 좋다.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24K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 입시할 때 시간이 진짜 더럽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 왔는데 학생 때 그때랑 다른 또 뭐가 또 있어. 더 세.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시작점에 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도 다 지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만약에 힘든 시기가 왔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1번. 이겨내려고 하거나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길에서 넘어졌을 때 원리랑 똑같다고 말해요. 길에서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말이 낙상 전문가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바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왜? 이미 넘어지면서 다쳤을 확률이 높은데 바로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박아요? 얼굴부터 박아. 근데 누가 바로 일어나려고 할 것 같아요? 자존심 센 사람. 그러니까 지금 넘어졌다면 그 전문가분이 얘기한 거예요. 죽은 척 잠깐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람 다 지나갈 때까지 잠깐만 있으라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와서 괜찮으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살짝 부축해 주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기가 훨씬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너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이런 말을 한 번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듣는 게 좋거든. 그리고 너무 이겨내려고 하지 마라. 버티는 것도 힘을 엄청 쓰는 거다. 그게 스포츠 원리예요. 버티는 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엄청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기려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티기만 해라. 강사님 못 버티겠어요. 1년 꿇어라.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자체가 더 소중하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우리의 프로젝트보다,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여기 모두 다 자기가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면 될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너무 공부를 애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애들은 1등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2달 공부 안 하면 자기가 40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등이 교만하지 않아. 그리고 50등 애가 비굴하지 않아. 나도 마음만 먹으면 3달 안에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1등은 거만하지 않고 꼴등은 비굴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성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잘하는 애한테 기죽지 않고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지 않는 아주 그런 이상적 학교였어요. 나도 마음 먹으면 바로 1등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마음 먹지 않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숫자로 사람을 세우는 사회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숫자가 처음에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와보니 내 숫자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와 숫자를 동일시하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제 숫자가 좋지 않네? 주변도 실망하네? 그리고 한국처럼 내가 부모님 실망시켜서 나 너무 나 그런 나라는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여러분도 외국 다녀봤겠지만 외국에서 내가 우리 마음에 진짜 난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한국은 진짜 독특해. 저도 그래봤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랄 거죠. 여러분 1년 휴학할 수도 있고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프로젝트가 바뀔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제가 마음에 담아둘 말이 있는데 헤맨 만큼 너의 땅이다예요. 나 이거 어디서 봤는 줄 알아요? 인스타에서 봤어. 나 인스타 대문 그래서 나 봤어. 정말 헤맨 만큼 너의 땅이다. 땅을 넓히고 싶어요? 진심으로 살다가 헤매게 된다면 헤매버려요. 아니 헤매본 자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겠어요? 난 헤맨 적이 없는데 다 내 계획대로 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약자를 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변수가 올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 삶은 파도처럼 살아있는데.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고민만큼 여러분의 땅이 될 거다. 축하한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